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CPI 발표를 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고 6.4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는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승이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테슬라 그리고 그 외 몇 개 회사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상승이 아니라 특정 회사만 상승을 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지 소로스가 또 엄청나게 매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테슬라가 엄청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의 기조, 룰,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그것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율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이에요. 이게 어쩌면 달러를 유지하고 기축 통화국의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CPI는 6.4,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는 4.75죠. 그러면 3월 또 FOMC 회의가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된다는 건 희망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제롬 파월이 생각하는 금리 목표는 아시겠지만 5.5 정도를 생각을 하죠. 5.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이 4.75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이게 3월이란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항상 뭐 신흥국, 개발도상국 별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곧 망해 갈 것 같은 그런 국가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율보다 금리가 항상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목표대로 5.25, 5.5를 갈런지 아니면 CPI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락을 할 건지 그거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 지금 일어나는 환경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진, 지정학적 요건, 그리고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악재가 쏟아지고 있죠.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는 한 번 더 상승을 한다. 미 연준은 제롬 파월은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미 연준의 전통적 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든 크로스가 또 생성이 됐어요.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 이평선, 51선이 200일선을 넘어설 때 그때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골크. 참 이 말은 언제 들어도 흥분을 하게 하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또 하려나? 황금 십자가. 2019년과 2015년에도 똑같은 골크가 나타났다. 그리고 항상 상승을 했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까요? 지금 전세계 경기가 이 난리인데 금리는 또 올릴 것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정의는 그거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했던 실물의 골드가 아닌 이제 그 역할을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이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투자를 했죠. 그게 뭐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겠다. 나는 그 어떤 금리 정책, 경기 불황, 인플레이션이 와도 내 자산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불리겠다. 불리겠다까지만 아니더라도 괜찮겠죠. 그냥 내 자산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이 그 자리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요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짝대기 2개를 그어놓고
떨어지면 이 자리까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2,700불, XRP 가격은 500원. 이 자리를 어떻게 예측을 했냐, 차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패턴, 떡상 패턴, 그리고 다시 이 패턴, 그리고 상승. 이 지점을 보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하락을 했던 이 자리가 이 자리의 비율만큼 이번에도 내려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판타스틱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22,800불을 다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거의 22,800불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포지션은 28,800불, 22,800불과 28,800불 사이에는 별다른 저항군들이 없습니다. 상승을 막으려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차트는 어쨌든 차트일 뿐이지만 저항선과 지지선은 너무나 정확히 맞습니다. 그만큼 매물대 형성이 많이 됐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28,800불이면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별다른 저항이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역사적인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을 때 항상 저 지점에서 나왔다.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였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28,800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이쁘게 깜찍하게 아주 귀엽게 앙증맞게 28,800불을 빨리 가길 고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RSI 지표도 상대 강도 지수도 너무나 적당한 선까지 내려왔어요. 5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5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한 RSI라고 이야기를 해요. 밑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48까지 찍고 다시 지금 52까지 왔다는 건 떡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시그널입니다. 저의 예측대로, 그리고 지금 또 트레이더들의 예측대로, 차티스트들의 예측대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교란을 하고 있지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요놈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의식이 바뀐 게 그거예요. 뭘까요? 주식이 상승을 하고 부동산이 상승을 할 때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주식, 부동산, 특히 부동산이 하락을 하니까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개미들은 돈이 없죠. 그냥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죠. 원금은 까지도 못하는데 이자만 내는데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돈들은 일단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겠죠. 기관들 또한 개미들보다, 소시민들보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팔리지 않는 재고 물량.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제품을 찾죠. 그런데 재고가 팔려야 신제품 개발도 할 거 아닙니까? 땡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땡처리가 끝나면 인원 감축을 하겠죠. 그게 경기 침체 불황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에 들어갔던 돈들이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겠죠. 그게 뭐 지금은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이클이 돌아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플이 10,000달러를 가든 1,000,000원을 가든 1,000,000원을 가든 비트코인이 1억이 되든 리플이 10,000원이 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 봐보세요. 항상 이야기 드렸죠. 비트코인 68,000불, 64,000불 갔을 때의 거래량. 그런데 지금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의 8개월 동안 엄청난 거래량.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 거래량만큼 부어야 이 라인이 깨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를 갔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래량의 라인을 깬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64,000, 68,000에 갔을 때 거래량,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 8개월 동안 비트코인 차트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힌트를 줬어요. 보이시죠? 이때 사라. 지금 사야 된다. 적어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8개월 동안의 기회를 줬지만 수많은 개미들은, 수많은 소시민들은 언제 들어올까요? 이때 안 들어와요. 왜? 사라질 것 같거든. 더 무섭거든. 언제 또 떨어져도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못 들어와요. 그렇게 제가 입이 닳도록 선물까지 보여주면서 했는데 안 사요. 일단은 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두려운 거겠죠. 그리고 언제 들어올까요? 이 라인 정도에 들어오겠죠. 35,000불, 42,000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 듣고 계시지만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머리에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이고 이제 올라가는구나 그걸 보고 35,000불, 42,000불에 들어와요. 이게 개미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라인에서 개미들의 돈이 들어오면 고래들은, 세력들은, 기관들은 던지죠. 일단 이익 실현을 하죠. 이익 실현을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번전을 되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갔던 그들의 시드로 번전을 찾고, 그리고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 줍겠죠. 그런데 개미들이 들어갔던 라인에서 하락을 하면 개미들은 또 속았네, 또 미치겠네, 손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로 욕을 하죠. 아니 이 구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꼭 들어가지 않아야 될 구간에 들어가서 영상 보고 또 욕한다니까요. 상승한다며, 올라간다며, 이런 말들 있죠. 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들. 왜 행복할까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단어들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암호화폐의 가장 전형적인 생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극도의 공포. 이때 매수한 것들은 여러분들 업비트 지갑, 빗썸 지갑에서 항상 빨개 벗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빨개 벗고 빨간색, 야한 거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공포를 즐기지 못하고 어플을 지워버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인드를 조금은 바꿔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출 받고 그러란 얘기 아닙니다. 항상 투자는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되는 돈, 그 돈 갖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말이 다 맞겠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그 기간을 줬어요. 이렇게 많이 8개월 동안. 그리고 세상은 지금 암호화폐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괜히 또 비트코인 34,000불, 38,000불, 42,000불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이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비트코인 28,800불까지.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른 코인을 보면 되겠죠. 비트, 흡공이잖아요. 흡공. 이 기간에 그 샀던 알트코인들은 평생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시드가 될 겁니다. 요새는 이 차트 하나 놔두고 너무 방송이 즐겁네요. 시간이 차트만 보다 보면 너무 빨리 갑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커뮤니티에서 코인베이스 재등록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아미커스 브리프 SEC에 제출을 했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 암호화폐이다, XRP를 옹호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을 했었죠. 그만큼 XRP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XRP를 빨리 오픈을 해서 미국민들이 정상적으로 XRP를 홀드해야 된다. 그리고 XRP SEC 소송은 XRP 홀더들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쓰려는 기업들, 금융기관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코인층들, 자본층들 다 그렇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렐리스트가 되면 3달러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다. 3달러면 4,000원 정도네요. 저는 근데 렐리스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4,800원,
XRP의 올타임 하이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EC 소송 시그널이 정확히 뜨면 15,000원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커뮤니티의 바램, 그리고 추측성 기사, 그리고 소망, 희망,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XRP의 재상장은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코인베이스가 결국 돈을 벌겠죠. 수백만 달러의 교환 수수료를 거두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완전히 땡큐인 거죠. XRP 상대 강도 지수 RSI도 40까지 하락을 했었고 다시 45를 확보를 했다. 50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떡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에 코인베이스는 XRP를 상폐를 시켰고 지금은 XRP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XRP를 구매하기 좋은 시기입니까? 어제도 몇 분 전화가 와서 XRP를 사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리플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는 가격이 너무 착하죠. 제가 서두에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